가볼까요? 이러면 첫 번째 경기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항과 수원 FC의 경기 10일 오후 4시 30분 포항 스틸라드에서 펼쳐집니다. 네. 일단 포항은 준익료 PK 아직도 지금 댓글에도 아직도 준익료가 나옵니다. 네. 준익료 뭐 데뷔골 만들어 주려고 PK를 맡겼냐부터 해서 준익료 뭐 나가라부터 해서 뭐 많은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 점은 아쉽지만 그래도 동해안 더비에서 이제 비길 수 있는 저력 포항은 포항이다.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지난 울산전 때는 박태하 감독이 전술적으로 상당히 준비를 좀 잘했던 것 같아요.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조성욱 선수를 처음으로 선발 투입하면서 3백을 좀 기용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상대가 잘할 수 있는 거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사실상 무산시키는 요새 포항의 재미를 본 게 공격진의 트리플 타워였는데 이날은 수비진의 조성욱 선수도 키가 188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비진에 이제 트리플 타워를 세워서 아스프로까지 해서 최대한 높이에서는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 그리고 아스프로가 살짝 좀 불안하기 때문에 제 느낌에는 아스프로의 어떤 그런 단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조성욱까지 붙인 거라고 보이는데요. 그게 전반전에 굉장히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수비가 잘 됐는데 조성 선수가 전반 막판에 부상으로 이제 신강호 선수가 바뀌고 이제 포백으로 돌아가고 원래 하던 대로 돌아갔지만 어떤 전체적인 울산의 최근의 기세나 어떤 원정의 분위기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씩 밀리면서 이 좀 실점까지도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포항 같은 경우에 결국은 뭐 조현우 선수의 선방에 막히긴 했지만 승점 1점을 따낸 것. 네, 그리고 지금 오베르단이 지금 3경기 연속 골을 넣으면서 절정의 기량을 펼친 점, 이런 점을 봤을 때는 그래도 소득은 있었던 경기,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손 FC는 뭐 아까 설명드린 대로 대구를 꺾으면서 상당히 좀 분위기를 탔습니다. 최근에 뭐 연패도 있었지만 그 강원전에서 무실점하고 이날 승리하면서 지금 김문준 감독이 오랫동안 2달 동안 기다렸던 게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경기력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 팀은 언젠가는 좀 결과가 나온다. 언젠가는 반등 포인트가 온다. 근데 수원 FC는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고 좀 외치고 싶을 텐데 그런 타이밍에 이제 포항 원정을 떠난 거는 상당히 조금 난이도가 높은 시험대가 될 수 있겠죠.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포항 원정에서 지금 8년째 승리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포항 원정에서 상당히 좀 약한 면모 를 보였다는 점도 아마 김은중 감독이 풀어야 될 숙제로 보이고요. 최근에 좀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이 좀 좋다 보니까 사박 선수, 사박 뭐 안데르손 뭐 지금 루안, 아반다, 아반다 지금 루안 선수는 윤빛가람 선수가 지금 장기 부상 당한 다음에 그 역할도 조금씩 해주고 있거든요. 그거 봤을 때도 상당히 툴이 많은 선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이번 경기는 전체적으로 어떤 외국인 선수, 특히 브라질리언들의 싸움이 상당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도 키플레이어도 지금 오베르단도 좀 뽑았듯이 지금 외국인 선수들끼리의 어떤 맞대결이 상당히 경기력을 좌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장잘 보면은 포항은 뭐 장기 부상자, 이제 완델손 이동이 안재주는 이제 후반기를 좀 아무래도 좀 노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빨라지면 뭐 전방에 돌아오겠지만 아무래도 후반기를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김종훈 선수도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호재, 한현서, 조성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큰 부상은 또 아니어서 강민준도 빠진 거 아니에요? 강민주 선수 있죠. 죄송합니다. 빼뜨렸습니다. 네. 강민준 선수도 못 뜁니다. 네, 강민주 선수도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 라운드는 지난 울산전과는 또 어느 정도의 조금 차이가 조금 나올 것 같고요. 손 FC는 뭐 이용, 윤빛가람, 지동원 이 베테랑 트리오가 지금 동시에 빠지면서 전체적인 스쿼드의 무게감, 스쿼드의 뎁스는 좀 얇아졌지만 그 얇아진 뎁스를 젊은 선수들의 활동량이나 그런 어떤 전술로 좀 메우고 있거든요. 근데 그 2경기 연속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김은중 감독의 전술이 조금씩 힘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대단해요. 진짜 스쿼드가 진짜 좋지 않은데 네. 김은중 감독은 진짜 칭찬을 해도 저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계속 듭니다. 네, 여기 만약에 이긴다면은 상당히 좀 더 지금 폼이 좀 더 올라올 것으로 좀 보이는데 지금 포항 다음이 지금 제가 알고 전북전도 있고 맞죠? 그리고 서울전도 아마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연전이 상당히 중요한 경기거든요. 여기 3연전에서 최대한 좀 승점을 많이 따면은 좀 올라갈 수 있지만 여기서 만약에 좀 흔들린다면 다시 하위권에서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수원 FC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예측 한번 보겠습니다. 포항 승 57%, 수원 FC 승 23%. 포항이 유리할 것이다. 창기자 답이 딱 나왔어요? 무승부. 무슨 그럴 것 같더라. 무승부 나왔어요. 네.
그럼 저는 여러분들의 네, 의견을 받아서 포항 승리로 네, 고르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 가보겠습니다. 이 경기도 이번 라운드에 아주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대전 서울전이고요. 10일 토요일 오후 7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자, 대전은 5경기 무패에 달리면서 선두를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은 6경기 무승입니다. 네, 순위도 9위까지 내려갔죠. 굉장히 분위기만 상반된데 뭐 경기력 면에서도 대전이 훨씬 좋아요. 뭐 서울 계속해서 김기동 감독이 경기력은 나쁘지 않다라는 얘기하는데 사실 답답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예. 계속해서 서울 팬들이 얘기하는 대로 좀 답답한 이유 역시 공격입니다. 보니까 6경기에서 4골밖에 못 넣었어요. 예. 저런 공격력으로 사실 승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경기당 한 골도 되지 않는데 여기에도 중요한 굉장히 포인트가 있습니다. 올 시즌 원정에서 2골밖에 못 넣었어요. 예, 그러니까 서울의 답답한 공격력이 원정에 가면 훨씬 더 좀 커진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서울은 계속해서 지금 뭐 팬들이 얘기하신 대로 조영욱 선수 계속 원톱 기용되고 있고 뭐 측면이나 정승원 선수가 복귀하면서 조금 나아진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한데 어쨌든 뭐 루카스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여전히 좀 부진한 모습 보여주면서 특히 링가드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에서 아예 베스트 11에서 제외가 됐거든요. 예, 그 정도로 지금 김기동 감독이 뭔가 좀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팬들이 생각하는 이 코어 부분은 좀 큰 변화는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공격수는 한번 터지면 또 터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할 것 같은데 현재 일단 서울 같은 경우에는 득점력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대전 같은 경우는 5경기에서 3실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리그 최강 수준의 공격을 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수비까지 안정감을 찾고 있으면서 대전은 꾸준히 승점을 쌓고 있습니다. 물론 뭐 황선홍 감독 어제 100%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김문환 선수의 활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선점에 대해서 지금 찾고 있는데 어찌됐건 대전 같은 경우는 지금 멤버들이 조금씩 바뀌는 와중에서도 꽤 균일하게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신기해요. 네, 또 최근 들어서는 또 김현호 선수라는 새로운 신예를 찾으면서 윤도현 선수가 6월에 떠났을 때 22세 카드가 상당히 좀 고민이었는데 그런 부분도 좀 해소할 수 있는 것까지 얻었다는 거 이번 박신대의 가장 큰 소득이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팀이 좋을 때 나오는 현상이죠. 네, 젊은 선수들도 그냥 가서 하나 넣어도 별로 티가 안 나고 너무나 잘해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거 황선홍 감독이 만든 네, 아주 좋은 점입니다. 네. 자, 결정자 보면요. 이순민, 정재희 선수 이번 경기 못 뛰고요. 마사, 임덕근, 김승대 선수는 괄호로 표시했습니다. 마사 선수는 본격적인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네, 임덕근 선수도 지금 김승대 선수도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두 선수들은 아마 좀 마사 선수까지 경기를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이번 경기 선택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확실하게 못 뛰는 선수는 이순민, 정재희입니다. 서울은 기성용, 이승모, 윌리안 선수가 이번 경기 뛸 수 없고요. 주요 전적 보면 올 시즌 첫 번째 경기는 2대2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구택이 먼저 골을 넣었는데 링가드, 문선민이 연속골을 넣으면서 후반 막판 경기가 그야말로 요동을 쳤죠. 그래서 무승부로 끝이 났습니다. 최근 대전홈에서 맞대결은 3승 1무로 대전이 우위에 있습니다. 승격 후 맞대결은 4승 3무 1패로 대전이 우위에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8경기에서 무려 32골이 터졌습니다. 경기당 4골이네요. 경기당 4골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도 난타전이 될 공산이 크다. 승격 후에는 4승 3무 1패로 대전이 우위에 있는데 이전까지는 18승 8무로 서울이 절대 우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흐름이 바뀐 상태라는 거 여러분들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민성 감독 때 바뀌었죠? 네. 네, 이민성 감독이 울산이랑 서울을 기가 막히게 잡으면서 아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키플레이어는 대전은 구택했습니다. 지난 경기 멀티골에 대한 부분, 그렇죠. 이 부분을 제가 좀 포인트로 잡았고요. 서울은 지금 골 넣어줄 수 있는 선수가 사실상 문선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꼽았습니다. 네. 예측 보시면요. 최근의 흐름에 따라서 선두인 대전이 66% 우위를 점할 것이다. 서울은 21%입니다. 서울 키플레이어가 잘못됐다고 자꾸. 자, 예측 한번 해보시죠. 대전 승하겠습니다. 대전승. 네. 저도 대전승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대전 공격 옵션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네, 수비력이나 봤을 때는 쉽게 질 것 같지 않습니다. 네. 다음 경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양과 대구전. 5월 10일 오후 7시 안양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집니다. 안양은 지난 경기에서 퐁당퐁당에 끊겼습니다. FC 무승부가 서울과. 뭐죠? 네. 이게 계속 승패였는데
드디어 무승부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예요. 제가 축구 취재를 하면서 느낀 건데 저런 뭐 누구는 무승부 없이 승패만 있다라는 기사 쓰고 난 다음에 무승부 나오잖아요. 그럼 무승부가 본물 터지듯이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안양 같은 승격팀 같은 경우에는 또 K리그 1 경험이 없고 상대하는 팀들도 안양을 많이 상대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서로에 대한 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일단 1로빈이 지나는 순간에 첫 번째 경기에서 무승부가 나왔다는 건 저는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양이 어찌됐건 2로빈의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승점을 쌓겠다예요. 다시 말해서 승점 1점도 불사하겠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하던 축구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실험도 많이 했죠. 지면 지고 이기면 좋고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필요하면 잠그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형태를 좀 유병헌 감독이 고려를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안양의 앞으로 행보는 조금 K리그 1 판도에서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팀이 지금 계산하고 있는 대로 승점 쌓기에 포인트를 맞춰서 수비적인 축구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갔었을 때는 다른 팀들이 상대하는데 좀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안양이 수비가 상당히 좋은 팀이에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셨으면 좋겠고요. 홈 2연전 상대는 대구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경기 다음에 또 코리아컵이 있어요. 연달아 홈에서 경기를 펼칩니다. 이런 부분들도 아마 이번 경기에서 전체적으로 안양이 물론 코리아컵에 포인트를 맞추진 않겠지만 오히려 그래서 이번 경기 훨씬 더 힘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대구 같은 경우는 고참들 전멸 젊은 힘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결장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승훈, 정우재, 김진혁, 이용래, 라마스, 세징야입니다. 베테랑들이 많다. 다 베테랑이에요. 많다가 아니라 다 30대 중반에 달하는 선수들인데 다시 말해서 팀에 지금 흔들리고 있을 때 중심을 잡아줄 선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난 제주전 승리를 통해서 분위기가 바뀌어야 되는데 수원FC전에서 사실 좀 무기력하게 패배를 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 뭐 용래형이 있었으면 중간중간에 아마 선수들을 깨워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젊은 선수들이 워낙 경험이 부족합니다. 물론 뭐 김정현 선수나 이런 선수들은 박창현 감독 시절에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을 쌓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고는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 세징야 대체자로 나섰던 김민준 김민준 선수. 네. 예. 그런 선수들이 이제 뛰고 있단 말이죠. 사실 냉정하게 이 선수들이 아직까지는 K리그 1에서 보여준 것도 없고 보여주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게 사실이기 때문에 이 젊은 피들이 과연 어떻게 해주느냐가 이번 경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경험은 안양이 더 많겠네요. 네. 김동진 선수, 한가람 선수 못 뛰고 김다수 선수 제 괄호 표시해놨는데 일단 쉽지는 않아 보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이창근 선수 사실 지난 경기 힘들다고 했었는데 뛰었거든요. 골키퍼는 좀 특수 포지션이기도 하고 뭐 이게 광대뼈라 좀 이게 충격만 없으면 경기는 뛸 수 있거든요. 다른 뭐 몸 부분이 아니라서 그래서 일단은 괄호 표시를 해놨습니다. 못 뛸 경우에는 황병우 선수가 선발로 나서겠죠. 올 시즌 첫 경기는 안양이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대구 홈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이 승리했는데 최현우 선수가 득점해서 승리를 거뒀고요. 안양 올 시즌 홈에서 3승 1무 1패. 좋네. 좋습니다. 처음 하더라도 좀 홈에서 좀 어렵다 했는데 최근 들어서 홈에서 승리를 쓸어담고 있고요. 첫 판지고 아마 다 이긴 거예요. 다 안 진 거죠. 있죠. 대구 올 시즌 원정 경기 성적 보니까 5연패 포함해서 6경기 무승입니다. 최악의 흐름 보이고 있다는 점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키플레이어는 안양의 토마스, 대구는 정치인했습니다. 측면에서 흐름이 갈릴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토마스 선수는 지금 뭐 폭주기관차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중앙 수비수를 영입했는데 풀백 자리에서 더 잘하고 있어요. 토마스 선수가 공격 가담했을 때 안양에서 일이 벌어지거든요. 대구가 아마 상당히 좀 경계해야 될 부분으로 보이고요. 대구는 정치인 선수가 터지니까 제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정치인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정치인 선수의 발끝에 아마 대구에서 기대를 걸 것으로 보입니다. 예측 한번 보겠습니다. 안양 승이 77%. 대구승 9%밖에 안 돼. 압도적이네요. 저부터 하면 저는 무승부 하겠습니다. 그래도 대구가 수원 FC전에서 그래도 뭔가 느낀 게 많지 않을까. 우리가 이기려고 덤볐다가 이기지도 못하고 경기력도 안 좋았는데 왠지 안양전에는 좀 실리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싶어서 저는 무승부 하겠습니다. 저는 안양 승리하겠습니다. 안양 승.
안양이 흐름이 좋아요. 그리고 음. 경기력도 좋고 대구보다는 전체적으로 기세 면에서는 좀 좋습니다. 근데 이런 경기 은근히 무승부가 많이 나와. 네. 자, 다음 경기 한번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주와 울산의 경기 11일 오후 4시 30분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네, 제주는 진짜 위기다라고 적었습니다. 진짜 위기예요. 네, 제주가 2020년에 승격을 하고 지금까지 3연패가 7번입니다. 근데 그중 4번이 이제 김학범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지금 1년 반도 안 됐는데 4번의 3연패가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그 3연패 3번 겪고 나서도 가까스로 잔류를 했었는데 올 시즌에도 어김없이 시즌 초에 지금 3연패가 나왔는데요. 중요한 거는 경기력뿐만 아니고 퍼포먼스죠. 지금 이 김학범 감독이 원하는 플레이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특정 선수에게 조금 의존하는 모습. 특히 전방에 뭐 유리 조나탄도 득점이 간혹가다 터지지만 지금 확실한 마무리되지 않고 있고 또 무엇보다 유리 조나탄에게 기회가 많이 안 간다는 점에서 이 박스 근처까지 가서 거기서 뭐 끊기거나 거기서 해결하지 못하는 지금 한 3, 4년, 4, 5년 된 어떤 제주의 안 좋은 습관이 지금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좀 안타까운 흐름이 되고 있고요. 사실 지난 3연전 돌아보면 안양, 대구, 강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세 팀을 제가 깎아내리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상대할 지금 뭐 대전, 전북, 울산 요런 다음 상대하는 게 아니고 그런 팀들 간의 만남이면은 그래도 뭐 대진운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안양, 대구, 강원이면은 제주 입장에서는 충분히 승점을 어느 정도 좀 땄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렇죠. 그런 점이 좀 상당히 아쉽다. 지난 세 경기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전반 15분 내에 선제골을 합니다. 대부분 수비 실수, 뭐 골키퍼 실수, 수비 집중력에 따른 선제 실점인데요. 그 다음에 반등하지 못한 것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뒤집을 힘이 지금은 상당히 좀 부족하다. 그런 문제점을 좀 안고 있고요. 특히 이탈로 선수의 활용에 대해서는 뭐 안팎에서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당장 지금 몇 경기를 봤을 때 김학범 감독은 무조건 이창민 선수를 중심으로 이창민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지금 팀을 꾸리고 있는데 이번 경기는 지금 울산의 경기를 주도하는 양상이 될 거란 말이죠. 점유를 갖고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이탈로를 활용해서 탈압박을 할지 아니면 우리도 맞서서 점유 대 점유를 할지 한번 김학범 감독의 판단에 지금 관심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울산은 부잣집 울산으로 골랐습니다. 뭐 부진도 했고 뭐 팬들의 비판도 받았고 지금 김학범 감독에 대한 뭐 거치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느샌가 조금씩 올라가서 지금 3위까지 지금 올라갔거든요. 뭐 경기 수가 2경기 더 치르긴 했지만 최근 흐름을 봤을 때는 어떤 울산이 우승할 때 그런 모습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울산은 뭐 보야니치의 복귀 효과도 있지만 고승범 선수의 최근에 컨디션도 많이 올라온 것 같고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뭐 에릭 선수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라카바 선수도 지금 비록 조커로 많이 나오지만 본인의 역할 무엇보다 선발로 이청용 선수가 나왔을 때 어떤 창의적인 모습, 윤재석 선수의 활동량 이런 게 조금씩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팡 감독이 그 팬들이 왜 안 바꾸냐, 조금 변화를 줘야 되냐고 했을 때도 꾸준히 밀고 갔던 게 지금 조금씩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 승리할 경우엔 조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나왔던 멤버 그대로 조금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요. 결장자 보면 제주는 대부분 다 돌아왔습니다. 정훈 선수도 엔트리 복귀했고 김주공 선수도 지난 경기 조커로 뛰었고 딱히 큰 부상자는 없고 울산 역시도 지금 서명관 외에는 큰 부상자가 없습니다. 강상호 선수는 지난 라운드에 엔트리 제외돼서 사인을 했는데 부상은 아닌 걸로 로테이션 차원인 것으로 지금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스쿼드 상태가 상당히 좋은 편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지난 시즌에 울산이 2승 1패 우위를 점했습니다. 근데 그 1패가 김판곤 감독이 당한 게 아니고 그때 이경수 감독 대행 때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판곤 감독도 아직까지는 제주에 패하지 않고 있다. 최근 10경기 전적 보시면 울산이 7승 2패로 우위를 점하고 있고 제주가 뭐 한 가지 뭐 긍정적인 걸 찾자면 지난해 7년 만에 홈에서 이제 울산을 상대로 승리했다는 것. 그런 것까지 좀 감안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플레이어는 좀 새롭게 좀 어린 선수를 한번 뽑아왔습니다. 뭐 22세 자원으로 활용되는 김준하 그리고 울산은 윤재석 했는데요. 두 선수의 득점력 윤재석 선수의 득점력 좀 아쉽지만 두 선수가 만들어가는 능력도 그렇고 어떤 뭐 강심장도 그렇고 두 선수의 활약이 상당히 중요해 보여서 두 선수를 골라봤습니다. 어쨌든 지금 위기의 두 감독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두 감독이 또 나이도 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리그에 어쨌든 젊은 감독들이 많은 가운데 가장 노장 축에 속하는 감독들이거든요.
사실 이번 경기까지 패하면은 두 감독 다 좀 데미지가 좀 있을 데미지 수밖에 있죠.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경기 결과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예측하셨는지 울산 승이 압도적이네요. 압도적이죠. 네, 61% 나왔습니다. 모든 흐름은 네 울산 승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네 울산 승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사실 제일 큰 게 뭐냐면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학범순이 귀신같이 이기거든요. 진짜. 또 홈이야. 귀신같이. 그래서 제주 승이 약간 땡기긴 하는데 그래도 울산인 것 같아요. 울산이 지금 베테랑 선수들이 위기에 대한 감지를 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요? 이청용 선수 뛰는 거 보면은 야 우리 더 이상 지면 안 돼 이런 생각들을 되게 강하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테랑들이 그런 부분에서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울산 승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강원 김천전입니다. 11일 오후 7시 춘천 송암에서 열립니다. 제가 취재를 가는데요. 네. 강원은 지난 경기에서 시즌 처음으로 3골을 넣었습니다. 강원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역시 득점력이었는데 물론 행운의 첫 번째 골도 있었지만 죄송합니다. 행운의 첫 번째 골도 있었지만 어찌 됐건 3골을 기록했다는 건 전체적으로 득점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혈이 뚫렸다. 드디어 강원은 두 자릿수 득점 수가 됐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강원에게는 분명히 좀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이날 경기를 기점으로 홈 3연전이 펼쳐집니다. 강원, 김천, 그다음에 코리아컵 이어지는 일정들이 전부 다 홈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기대를 걸 수도 있을 텐데 다들 아시는 대로 보도에 나온 대로 지금 강원과 춘천시에 굉장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걸개 이런 것들 뭐 이게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어수선할 수 있다는 점도 강원이 어떻게 보면 또 이 홈 3연전이 이점을 못 누릴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제가 저 홈 3연전 시작을 주목할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김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효 슈팅이 1위예요. 기대 득점 2위예요. 근데 득점이 3위예요. 다시 말해서 뭐냐? 결정력은 좀 아쉽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김천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득점이 있는 경기는 웬만하면 승리합니다. 득점을 하지 못한 경기는 무승부도 거의 없고 패하거든요. 거의. 그러니까 김천은 결국에는 어떻게 하면 상대 골문을 여느냐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수비 자체는 약간 김천이 공격적인 운영이기도 하고 근데 또 맘먹고 잠그면 또 상대를 못 충분히 들어. 막을 수 있거든요. 특히 박찬영 선수는 상대 이 스트라이커 킬러잖아요. 요새. 예. 그렇기 때문에 수비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역시 공격에 대한 부분. 지난 경기 유강현 선수가 아마 못 뛰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 뛸 공산이 크거든요. 특별한 부상이 있지 않아서 미리 말씀드리면 키플레이어를 그래서 유강현 선수를 꼽았습니다. 결장자 말씀드리면 강윤구, 이유현 선수 이번 경기 출전이 어렵고 이유현 선수는 코를 수술을 했대요. 네.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강준혁, 강투지, 가브리엘 선수 제가 전부 다 과로라고 했는데 세 선수 다 이번 경기 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강준혁 선수 가능하고 강투지는 여기 약간 사타구니 쪽에 통증을 느꼈는데 일부러 무리해야지 제주도라서 무리하지 않은 거라고 하고요. 가브리엘 선수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과로로 표시를 해놨지만 이번 경기 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천은 뭐 늘 그랬듯이 부상자가 없습니다. 지난 경기에서 이제 교체 자원이 6장이어가지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얘기 중에 뭐 김민덕 선수 부상 아니었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었는데 김민덕 선수 멀쩡하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올 시즌 첫 번째 경기 1대0으로 김천이 승리를 했습니다. 이동경 선수가 결승골을 넣었고요. 강원 최근 홈 맞대결에서는 3승 1무 3프로 상당히 팽팽했습니다. 강원 최근 홈 성적을 보면요 1승 2무 1패인데 4경기를 치는 동안 한 골 넣었고요 한 골밖에 안 먹었습니다. 그래? 원래 강원 홈에 골도 많이 나오고 재밌는데.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제가 주요 기록으로 넣은 게 요 경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만한 기록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면 무승부다. 네, 강원은 이상원 선수 네. 3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원 선수가 좀 더 터져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넣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김천은 유강현 선수로 네. 골랐습니다. 자 예측 보겠습니다. 김천승 뭐야? 김천승 63%입니다. 강원승이 16%고요. 예측이 어렵다. 근데 강원 홈이란 말이지. 네. 저는 무승부 먼저 할게요. 무승부. 네, 저 기록 보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네. 강원은 실점도 안 하고 골도 안 넣습니다. 홈에서는. 김천 선수들이 원정 가면 좋아하긴 할 텐데 춘천 가면 좋아할까? 네. 그래도 좋아하겠지? 저는 그러면 김천승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아무래도 득점력 면에서는 박상혁 선수가 뭔가 좀 보여주지 않을까. 네, 친정팀을 상대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김천승, 창 기자는 무승부로 골랐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네,
아마 저 개인적으로는 뽑은 가장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은데요. 광주 전북전입니다. 11일 오후 7시 광주 월드컵에서 열리고요. 주목할 포인트는 두 감독으로 골랐습니다. 뭐 광주는 실리의 이정효, 퐁당의 이정효, 홈정효 이렇게 골랐고 전북은 실리의 포엣, 무패의 포엣, 원정 포엣을 정했는데 뭐 말 그대로입니다. 광주가 지난 시즌 뭐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점유율이 K리그 1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58%인가 그랬고요. 활동량도 가장 많았고, 근데 올 시즌에는 뭐 주요 선수들의 이탈 때문인지 아니면 컨셉의 변화인지 조금 점유율도 51%까지, 그래도 여전히 높은 편이지만 좀 많이 내려온 모습입니다. 지난 서울전도 그렇고 이번에 김천전도 그렇고 살짝 내려서서 뭐 상대를 좀 내려서서 괴롭히는 플레이로 지금 승점을 잘 따고 있는데요. 그 승점 따고 있는 패턴이 최근에는 무승부 없이 승패승을 좀 반복하고 있다 해서 퐁당퐁당 광주도 이 수비력이 상당히 조금 점점 좋아지다 보니까 김천이 아무리 두들겨도 열리지 않는 그런 모습도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북도 근데 사실은 뭐 막 막공이다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네, 근데 골도 잘 나오고 승리해서 그렇지 지금 포획 감독이 추구하는 것도 실리 축구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저는 최근에 포획 감독 경기 보면서 퍼거슨 감독 시절의 메뉴가 조금 떠오르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최근에 해외 축구가 그렇게까지 막 적극적으로 보지 않아서 최근 예시는 좀 들기 어렵지만 그때처럼 뭐 수비 축구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안정에 기반한 그리고 실리적이죠. 그리고 1대1 싸움에서 거의 지지 않는 그런 축구라고 또 막판에 득점을 하면서 상당한 승점을 많이 따서 이제 퍼거슨 감독도 우승을 많이 했죠.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하지 저의 않죠. 축구는 단순한데 견고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제일 정확한 표현인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전진우 선수가 득점력적인 부분에서 많이 나눠가지고 있고 콤파뇨 선수도 위협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송민규 선수도 지금 흐름을 찾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원에 전체적으로 많이 뛰는 선수들, 그다음에 홍정호를 중심으로 한 수비, 요 힘이 워낙 견고해서 지금은 어느 팀을 만나도 쉽게 무너질 것 같지 않아 보이는 게 전북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북이 왜 잘하냐 여러 이유가 있죠. 뭐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바꿨나 싶을 정도로 열심히 뛰고 잘 뛰고 그리고 잘 다치지도 않고 이런 모습도 포획 감독이 잘 만든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선제골이라고 보거든요. 최근 8경기 중에 7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근데 그 선제골이 넣은 시점이 뭐 대전전에는 후반 막판이었고 이렇게 늦은 시간도 있지만 어쨌거나 선제골이라는 거는 선제 실점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전북은 끌려가는 경기는 거의 안 한다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패도 8경기에 무패가 나오고 있고, 그 말은 뭐 수비도 수비지만, 그리고 막판에 집중력까지 따라준다는 거죠. 전진우 선수 골 넣은 시간대 보십시오. 후반 35분, 후반 41분, 후반 50분, 후반 42분 다 이렇습니다. 네. 물론 작년에 정재희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제골을 전반에 넣은 골도 있지만 지금 막판에 뭐 김천전 역전 결승골, 뭐 제주전 동점골, 수협전 결승골 이렇게 막판에 집중력이 발휘한다는 것은 상당히 팀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요. 막판에 물론 스쿼드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뭐 한국영, 연재훈, 뭐 이승우, 뭐 이렇게 뭐 티아고, 안데르손 이런 선수들이 나오면서 뭔가 좀 에너지가 좀 보충이 되는 느낌도 있지만 그럼에도 이 선수들이 어떤 끝까지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보였다는 점이 전북의 가장 큰 달라진 점이라고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북 입장에서도 시험대가 될 것 같은 게 광주는 또 다른 좀 축구를 합니다. 또 전북이 하고자 하는 축구를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공간을 활용을 하고 선수 스위칭을 시킬 텐데요. 그래서 지금 주목할 포인트로 두 감독을 좀 뽑았습니다. 결정자는 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비 쪽에 약간 뭐 부상자가 있지만 뭐 안영규 선수나 지금 변준 선수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전북은 지금 잘 되는 이유가 지금 큰 부상자가 없다는 점이죠. 그래서 전북도 베스트 11 뭘 지친 선수 있겠지만 큰 변화를 줄 것 같지 않습니다. 주요 전적은 지난 시즌에 전북이 2승 1무 1패 우위를 점했고요. 최근 10경기 지난 라운드에선 2대2로 비겼는데 그 경기 포함해서 6승 2무 2패로 전북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근데 주목할 최근 기록이 광주가 홈에서 3연승 중이라는 거고요. 전북은 원정에서 4연승 중이라는 겁니다. 각자 이 상성면에서는 전북 역시도 원정에서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플레이어는 광주 오우성 선수를 뽑았습니다. 뭐 일단 여러모로 논란이 됐지만 일단 오우성 선수가 주목을 받은 만큼 오우성 선수의
진가. 지금 오 선수가 올해 끝나고 FA거든요. 그런 점까지 감안할 때 오성 스스로가 좀 이 껍질을 깰 수 있을지 한번 네, 보고 싶고요. 전북은 전진우밖에 할 수 없죠. 지금 전진우 선수가 대세. 지금 아마 지금 4월 이달의 선수 후보에 올랐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전진우이지 않을까 여러모로 뭐 오베르단과 득점은 거의 비슷한데 그럼에도 임팩트 면에선 전진우가 좋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전진우의 지금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아, 전진우를 뺄 수가 없습니다. 자 예측 보겠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가장 팽팽한 것 가장 같은데 팽팽하네요. 예, 네. 광주승 37%, 전북승 47%입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광주 홈 3연승이고 전북 원정 4연승이에요. 전북승. 전북승. 전북이 흐름이 좋아요. 그러면 저는 광주승으로 하겠습니다. 오. 광주가 수비가 멤버는 막 국대급은 아닌데 이상하게 못 뚫습니다. 그래서 김천전이 재현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광주승, 창 기자는 전북승으로 골랐습니다.